돈이 되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네. 힘을 주십시오. 일단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악의 국면을 저는 통과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연준이 지금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 이전에 이제 연준 위원들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개인들의 의견을 얘기했지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지금 뭐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8월 달 거 좀 보고 얘기하자. 지금 이제 섣불리 8월 지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도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 7월 지표만 놓고 본다라면 스텝을 꺾을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연준이 내세우고 있는 목표치를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십사라고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3.25에서 3.5라는 지금 목표치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룸은 1%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9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자이언트 스텝까지 75p를 밟으면 그다음에 룸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 연준의 활동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저는 일단은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근데 단지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한동안 한 달 정도 베어마켓 랠리를 오면서 조금 안도감이 있었던 것들이 급속도로 좀 브레이크가 걸린 정도로만 해석을 하자. 단지 이제 우리 시장에서 문제는 환율이 너무 급등해버려서 1,350원 부분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이 불안하기 때문에 영국이 일단 뭐 다음 달부터 정기요금을 80% 올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게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작년 대비해서 모기지론 이자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면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된 거지 지금 당장 미국이 9월 달에 금리 인상 급격히 올릴 것이다. 이거 하나만 반영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렇게 저는 물론 아직까지 안도를 할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부각시켰고 이러한 것은 지금 저점을 통과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다. 저는 그 정도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그렇게 급속도로 위축될 필요는 없으시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고통의 과정이라고 보셨습니다. 아프긴 아픈데 이것도 갈 것이라고 보셨는데요. 하나하나 투자 포인트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워볼까요? 자, 최근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많이 보냈었죠. 물론 오늘은 좀 눈치를 봅니다만 여전히 크게 매도 포지션을 전환을 했다라는 신호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한 달 보름간 5조 4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바이 코리아를 외쳤는데요. 대부분 이들 종목에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 오늘도 시장 무너지는데 이들 섹터는 좀 견조하게 버텨주죠. 다음 보겠습니다. 고환율에도 미국계 자금 대거 유입하고 있는데 공매도 청산을 위한 매수일 것이라고도 일각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매수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계속 추적 관찰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전 매도세 과도했기 때문에 낙폭과대 주식 저가 분할 매수의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환율 신용 위험의 지표는 지금 별개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 이들처럼 시장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뜨거운 섹터, 태, 조, 이, 방, 원이라는 핫 키워드에 좀 집중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고민도 오늘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이 세 가지를 일단 이 방어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딱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들죠? 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환율 같은 경우 지금 신용위험 굉장히 안 좋죠. 1,350원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에서 일단 공매도 청산에 들어오는 거예요. 공매도 청산에 들어오는 이유는 뭐죠? 지수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지수가 다시 2,300 이하로 깨질 거라고 보면 공매도를 더 쳐야죠. 가지고 가겠죠. 그렇죠. 공매도를 가져가도 더 쳐야죠. 이런 위험 때문이라면 이런 위험이 불거지면 공매도를 더 쳐야 되는데 공매도를 청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이 들어온다. 저는 앞서 언급드렸던 같은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한편 돌이켜보면 2,300 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흔쾌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라고 본다라면 길게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와야죠. 분할 매수의 관점. 관점에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앞선 페이지를 잠깐 좀 보여주시면
더욱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희망이 저는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종목마다 입장이 좀 다릅니다. 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이번에 미국 IRA 법안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이번에 오래간만에 배세척을 인수하면서 인도금을 50%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그런 트리거가 있죠. LG에너지솔루션 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방산 쪽, 원전 쪽 다 소식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것들이 잘 된다라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소식들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섹터 내에서도. 그렇다라고 보면 자 2300 무너지지 않아. 그러면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지? 일단 공매도부터 먼저 꺼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정도라면 PBR 0.8배 수준이랑 뭘 사야 되겠지? 새로운 소식들이 들리는 것들이 있네. 그러면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당장 지금 내 종목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언제 가느냐만 매달리실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어떤 플레이를 보고 있고 시장은 어떤 게 움직이느냐. 서로 내가 그 종목을 사느냐 안 사느냐 별개 문제라 하더라도 시장을 읽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 분명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희망의 빛을 따라서 자금들은 냉정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빛의 한 줄기를 따라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는 이 빼고 태조, 방원 새롭게 소식들이 추가되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렇죠. 2차 전지까지 물론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2차 전지는 깔고 가는 거라서 제가 언급을 안 한 거지만. 요거는 그냥 깔고 가는 전략 밑에 베이스를 놓고 태조, 방원 사실은 뭐 많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조금 더 모아가는 전략 지금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모아가는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경외감이 있어요. 개인 투자들이 이제 여기서는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죠? 여기서는 이제 조금 부담의 영역인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외국인들이 그동안 샀다라는 결과물이지 지금 이걸 가지고 새로운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맥을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사신다라면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지금 만약에 올라타겠다라고 한다라면 만약에 시장이 급변하게 되면 나는 언제든지 손절매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뛰어들어가도 되시고요. 그렇지 않고 야 이거 오른 거 어떻게 사? 라고 하신다라면 난 손절 못해라고 한다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보유자 영역이에요. 하지만 달리는 말에 올라타시려고 한다라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달리는 말은 리스크가 커요. 말이 갑자기 어떻게 멈추면 어떻게 되죠? 낙마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손절매예요. 그 부분이 있으신 분만 지금 들어가야지 무턱대고 지금 이것을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건 결과물이기 때문에 결과물을 놓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개별 성향에 따라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칼같이 어떠한 그 하단 라인을 지킬 수 있다면 괜찮지만 그러니까 트레이딩에 능한 분이라면 괜찮지만 장기 투자나 느긋하고 일하시면서 뭐 많이 여기에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거 기회를 주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지금 이거는 결과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부담되는 수준인 건 맞아요. 단기. 그렇지만 언젠가 또 기회 오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끝났다는 게 아니라 메가 트렌드 상으로 여전히 유효한데 그 조금 더 매력적인 가격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열고 추가적인 섹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폰 부품주, 그 가운데 아이폰 부품주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하반기에 적수 없는 아이폰 부품주도 상승 시동 걸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입니다. 아이폰 40 초도 물량 9월에서 12월 정도가 그 전작 대비했을 때 15%가량 증가라고 잡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다음 보겠습니다. 전면 카메라 그리고 후면 카메라 기능이 7년 만에 개선됐다고 합니다. 중국 유통업체들은 아이폰 40에 대해서 사전 주문량 역대 최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소비자들은 교체 수요가 전작보다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기대감은 맞물려 있긴 한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보다 많다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2년, 그러니까 매년 이제 신작이 나오니까 매년 바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한 2년마다 바꾸니까 퐁퐁퐁 건너뛰겠죠. 그러니까 이제 13이 좀 쉬었으니까 14 정도는 잘 나올 거다라는 건데 자. 숫자의 맹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 대비해서 14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게요. 뭐 40, 뭐 이런 것보다 13 대비 14가 일단 15%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역대 최고라고 얘기를 하죠. 역대 최고는 조금만 늘어도 역대 최고예요. 그리고 13 대비 14가 15% 늘어난다는데 13이 잘 팔렸나요? 그게 핵심이죠.
13이 생각만큼 안 팔렸어요. 그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팔리긴 팔렸지만 드라마틱하게 게임 체인저가 되진 못했어요. 그거 대비해서 15% 올라간다 해서 14가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됐다. 어찌됐든 잘 팔리는 건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새롭게 교체 수요가 일어날 것은 맞아요. 근데 꾸준히 늘어나느냐의 문제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휴대폰이 나온다 그래서 이 부품 회사들이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는 부분은 조금 경계하자. 물론 이제 전면 카메라에 우리 이제 지금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LG노텍이 이번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알려지고 있어요. 그 후면만 들어갔는데 이제 전면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로 이제 새로운 트리거가 되면 후면에 지금 3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전면에 또 하나 들어가면 4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일단 늘어날 수 있겠죠. 25% 늘어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트리거는 있습니다만 그게 과연 LG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건 뭐 매도 매수 의견이 아니라 LG노텍에 대한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견인이냐? 어떻게 봐야 되죠?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것처럼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을 봐야 되죠. 그렇지만 LG노텍 같은 규모에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게 나오면 관심은 가지셔야 되지만 그렇군요. 그 숫자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기업이라든지 언론에서는 이것을 조금 보도하기 좋게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무서운 것은 아이폰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촛불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조카분들 중고등학교 다니는 조카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다 휴대폰 갖고 다니잖아요. 삼성 갖고 다니는 애 있어 하고 물어보세요. 없어요. 그런가요? 우리 옛날에 우리 노스페이스가 교복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아이폰이 없으면 애들 생태계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물론 이제 고집 피운 애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 중고등학교 때 생각나시잖아요. 그렇군요. 그 무리에 끼지 못하면 뭐가 되지 못한다.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거. 그래서 이 생태계에 젊은 애들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아이폰 생태계는 더군다나 무섭잖아요. 아이폰이 되면 아이폰 노트북, 아이폰 PC, 아이폰 태블릿 이렇게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커져가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갈수록 삼성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아이폰의 입지는 더 커진다. 이게 우리나라만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신다면 과연 휴대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포지션을 뭘 가져가야 되느냐.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읽어내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갤럭시 밸류체인 기업이 있을 거고 아이폰 밸류체인 기업이 있을 겁니다. 물론 양쪽 납품하면 그렇죠. 금상첨화하겠지만 이제 밸류체인에 대한 전략적인 힌트를 좀 주셨고 전 추가적으로 좀 드는 생각은 애플을 살까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의 어떤 트리거.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올 때마다 이것에 대해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이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아이폰이 지금 13, 14가 나오잖아요. 아이폰이 2, 3 나올 때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아이폰이 새로운 게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게임 체인저가 돼가지고 시장을 부품주들이 쫙 이끌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누가 아이폰 들고 있으면 야 아이폰이네, 신기하네, 만져보고 했죠. 근데 지금 제가 어떤 휴대폰 쓰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만날 봐도 거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만큼 휴대폰이 나온다 그래서 바꿔야지 신기하다라는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휴대폰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교체 수요가 있는 거지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라는 아이폰의 신화는 이미 바뀐 지 오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뭔가 추가적인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걸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큰 점수를 주지는 않으셨어요. 애플 포함해서요. 아이폰 부품주도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지금 개발 초입 국면, 그 개화 단계, 산업의 개화 단계 이런 것들 그리고 레벨업이 되는 것들 태조, 이방, 원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핫 키워드 기억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